그러니까 뭐 버림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나토에 껴주던지. 이러다 갑자기 내일 또 갑자기 바이든이 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럴 수도 3월 있고. 1일에 3월 1일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흑지 방송 댓글 읽어준 기자들! 실화냐? 실화입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노질책 응원 문자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의 작고 큰 힘이 됩니다. 전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부터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우케잉입니다. 저 신지혜입니다. 수습이고요.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1부 무치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건 또 뭐냐? 어디 나오는 거냐? 이거 이제 대학생 선배가 아니 뭐 중딩 고딩 이런 애들이 자기 술 잘 먹는다고 이제 허세 부리는 그런 멘트. 뭐? 대들기가 쓰다고? 아, 소주 쓰다고 이러는 소주 쓰다, 말이구나. 소주 쓰다. 대들기가 쓰다고? 난 달기만 하던데. 넌 순탄하게 잘. 아우 왜 나 꼰대 같은 걸 날 시켜? 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순탄하게 자라서 그래. 너는 제끼야 아무도 모르고. 힘든 일 많이 겪고 나니까 그냥 달달한 음료수 같다. 소주가 대들기가 달달한 대들기에 구조할 해주세요. 첫 번째 아이템은 세상을 묻어버린 뉴스. 우리가 원래 이거 세상을? 이게 왜냐면 처음에 기획할 때는 세상에 묻힌 뉴스가 많다. 우리가 국제 뉴스 알아야 될 게 많은데 너무 이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지혜 기자 그걸 좀 파와야겠다. 이런 취지를 했는데 그 취지의 코너를 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터져서 그 뉴스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 근데 저도 사실 그래서 사실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국제 분쟁 지역도 있고 여러 국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걸 파와야 되나 했는데 내가 궁금한 걸 말해주지 않지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맞아요. 세상을 묻어버리고 있는 뉴스를 세문류. 가져왔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거 세문류. 나 웃긴 게 우리 저희가 지난번에 딱 지난주 일주일 전에 신재 기자랑 녹화를 할 때 2월 16일 이날 우리 녹화하고 있는 방송되는 날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다 이제 구문 다 흘러버린 얘기 쓸데 없는 얘기 될 수 있다. 그런 걱정했거든요. 일주일 지났어. 아직 전쟁 안 났어. 아니 그쵸? 그 직후에는 약간 이제 전쟁 안 나겠구나. 네. 뭐 이대로 그냥 이제 다행히 악화되지 않겠구나 이랬잖아요. 왜냐면 그때 러시아가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부대 일부를 철수시킨다고 했고 훈련도 중단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제 페이크일 거라는 서방의 예측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철수하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외교적으로 하려나 했는데 이제 오늘 그새. 아침 7시에 뺨! 갑자기 속보가 뺨! 빰! 푸틴 대통령 이렇게 앉아가지고 도네츠크, 루가스크 분리 독립 승인합니다. 이러면서 막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이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뭔가.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우크라이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 주도. 벌어진 상황과 앞으로 이어질 걸 짚어볼 거예요. 일단 지난 한 주간 일어난 일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가스파일드 율릴레님이 푸틴이 마치 3차 대전 일으킬 것처럼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돈바스 지역만 먹고 빠지기? 그럼 다들 큰 사고 안 났으니까 넘어가는 이런 명분 만들기 성공. 우크라이나만 완전 망한 거 아니냐.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치 세계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푸틴이 분위기를 잡다가 돈바스 지역만 싹 먹고 빠지니까 사람들이 3차 전쟁 안 나서 다행이야. 돈바스는 날 잘 모르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도 어제 제가 어제 이제 야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통 야근자들은 야근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밤샘 근무하는 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요. 적어도 내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는 별탈이 안 나길. 전쟁이 나려거든 내일 나라. 기왕이면. 내일 근무자가 근무할 때. 내일 하지만 근무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그 전쟁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왜냐면 저희 직업이니까 일로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어제 들어갔는데 무슨 돈바스 지역 무슨 독립 인정 그래서 대부분 뭐 독립은 다 좋은 거잖아요. 일단 독립 우리는 그치. 독립운동 만세. 광복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리는 단어 광복이니까 있죠. 독립은 네. 다 좋은 거잖아. 그래서 좋은 일인가 이러고 이제 보다가 읽어보니까 이게 먹겠다는 거더라고. 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기사를 계속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저 18시 8시부터 기사거든요. 그거 쓰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거의 막 임박한 그런 느낌. 게다가 막 바이든이 무슨 선전포고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있지 않나. 그러다가 새벽에 이제 보통은 이제 제일 일이 많이 날 텐데 새벽에 푸틴이 지금 선전포고식으로 역사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 1시간째 역사 강의하고 있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 라이브로 푸틴 이래가지고 막 우크라이나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회견 거의 1시간 했죠. 네. 1시간 동안. 지금도 하고 있다. 정말 어제 야근 중에 최악의 야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같이 돈바스 지역이 뭐길래 이게 무슨 얘기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정확히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LPR의 분리 독립을 승인했다. 읽기도 건데요. 어렵죠. 네. 네, 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크라이나 지도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서 루간스크랑 도네츠크가 어디 있는지 대강 다 아실 거예요. 또 옆에 지도 띄워주시겠지만 그 우크라이나 동쪽 러시아로 보면은 서쪽에 있는 그 두 지역인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 말 그대로 두 지역에 각각 공화국이 설립되는 걸 푸틴 대통령이 승인을 한 겁니다. 러시아 하원이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서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형제요? 옆나라의 한 일부 지방이 독립한다는 걸 왜 푸틴이 승인을 하냐? 그러니까 나는 기사가 잘 이해가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겪기 좀 어려운 그런 건데 뭐 예를 들면 크림 같은 경우도 크림 자치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고 지금 자치를 하고 있고 그 크림 공화국이라는 미승인 국가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베네수엘라, 북한, 그리고 뭐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크림 자치공화국을 단독 국가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세계의 대다수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반대로 코소보 다 기억하시죠? 코소보는 서방의 대다수 국가들이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제 러시아 쪽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처럼 푸틴이라는 큰 대국의 정치인, 대통령이 여기가 공화국 독립을 하겠다고 승인을 해주면 이제 국제사회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나라가 새로 생겼어요. 하여튼 우크라이나 거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사인을 보내주고 원래 우크라이나의 지역이잖아. 근데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일단 이 지역이 독립을 선언을 8년 전에 했고 2014년에 그것 때문에 전쟁이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동안은 이제 마쿠 지원만 해주고 여기를 독립을 승인한다고까지 도장을 찍어주진 않았는데 이제 도장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너네 우리랑 우호 관계를 맺자. 우리랑 외교 관계도 맺고 우리랑 뭐 경제 협력도 하자. 국가 대 국가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러시아가 자기네 평화 유지군도 이제 파병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두 나라가 일종의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유엔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제 정식 인정국이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뭐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뭐 올림픽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냥 나라가 생긴 거죠. 이런 게 생각보다 지구촌에 많아요. 미승인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국가들의 두 개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독립국가라고 이제 독립 선언을 하고 탐라국으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하고 그거를 시진핑이 허가를 해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우리는 경상자치공화국, 전라자치공화국으로 독립을 선포합니다 했는데 이게 밀어주는 대국이 없으면 사실 그치. 국제사회에서 아무 의미 없이 쓰러질 목소리인데 여기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가 이제 인증을 해주면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동부 지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게 근데 크림반도처럼 러시아 영토로 병합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그걸 러시아가 승인해줌으로써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세계 공고히 만든 거죠. 그걸 푸틴이 해준 거죠.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있다 이렇게 잘려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어쨌든 우리의 주권은 이 돈바스 지역까지 행사가 되고 있다. 우리의 국경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힘의 논리에 따라서 너무 안타깝지만 아니, 러시아가 이렇게 막 거의 점령하듯이 물론 자기네 영토를 복속시키진 않았지만 병합하진 않았지만 러시아가 사실상 자기네 딱 먹은 건데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이 적고 나라도 조그맣고 하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방이 뭐 대신 싸워줄 것도 아니고. 아니죠. 아니 근데 좀 그래서 어제 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파병하겠다는 맞아요. 거예요. 평화는 좋은 거잖아. 자, 독립과 평화의 그러니까 소환네. 명분이 생긴 거죠. 여기 동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우리를 좋아해주는 친러시아 민병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군이 매번 전투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한 2월 17일부터는 막 교전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와 외교 관계를 맺은 독립국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발포를 하거나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랑 싸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방국을 도와주러 간다고 하니까 늘 평화유지군이라 써 있는데 대부분 전쟁은 그렇게 시작하거든. 그렇죠. 누가 뭐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들어간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다들 대의 명분을 가지고 맞아요. 어디에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간다. 뭐 어디에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준다. 그러면서 이제 침입을 해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유튜브 댓글 정육 기자 좀 읽으시죠. 유튜브 댓글에 미라클님이죠. 군인들이 허가 없이 남의 나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침략이잖아. 평화유지군이라는 거 하는 자체가 웃김. 선전포고 없이 침공인 건가? 이 김기화 기자가 단 댓글 같네요. 오씨님인가 영씨님인가요? 평화유지 명분이란 게 웃기네. 이래놓고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 도우면 평화협정 위반이라고 할 거면서. 그렇죠. 마음대로 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근무 서고 있는 시간에 갑자기 푸틴 대통령이 선전포고, 그러니까 역사 강의 같은 1시간짜리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다 봤어요? 아니 못 봐. 그냥 뭐 보면 알아. 러시아어로 말하니까 러시아어로만 하는데 이제 번역된 거를 이제 보는데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 선전포고는 대충 무슨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선전포고라고 하기는 그런 게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게 선전포고잖아요. 근데 푸틴이 한 거는 이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 항상 고대부터 러시아의 일부였다. 그러니까 뭐 우리랑 같은 식구였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맞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서 있다. 우리는 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두 자치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겠다. 뭐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봐라. 응? 지금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가지고 저러고 있지만 너희들은 원래 우리 땅이었고 우리가 없었으면 우크라이나도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로 제대로 된 국가가 들어선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계속 1시간 동안 삐딱하게 앉아서 계속 러시아 말로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외신에서는 물론 외신이 다 서방 언론이긴 하지만 너무 강도가 세다. 이거 광기의 회견이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냈습니다. 이거를 근데 러시아 언론에서는 저도 하필 제가 근무를 서는데 우크라이나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는 기사가 나서 포를 쐈다. 그러면 러시아 국경에서 또 우크라이나 쪽이 건너와서 5명이 뭐 총에 맞아 죽었다. 뭐 그런 기사들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긴장이 계속 되는 거죠. 이것도 허위 사실이라면서 이거 러시아 언론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전이 있어왔고 그때마다 누가 선제 공격을 했는지가 항상 논란이었는데 그쵸. 러시아 쪽은 우크라이나 군이 먼저 포를 쐈다. 우리는 대응 사격을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반군이 먼저 했다. 또는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false flag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장 전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프락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도발해서 마치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한 것처럼 만들려는 러시아의 수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뭐 러시아가 실제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선제 공격을 했는지는 알기가 모르죠.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럼 계속 이제 질문하시는 게 어쨌든 러시아가 침공했잖아요. 군대도 놓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아직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국제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침공이 이제 인베이전 그 정의를 아직 미국도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 어디지? BBC인가? 어디 뭐 기자가 인베이전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30초 만에 실수로 냈다가 지우고. 왜냐하면 개혁 그렇다는 것은 이제 많은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이제 개입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공을 했다고 막 우크라이나를 이라고 음. 되면 물론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미국도 그렇고 계속 군사적인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비 현대화라든지 전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공개적으로 경고를 해왔었잖아요. 서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재든 뭐 물리적 충돌이든이 이제 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베이전이라는 표현이 쓰이게 되면 그치.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다들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미국 정부 안에서도 근데 그 지역은 8년 동안 어차피 러시아가 계속 왔다 갔다 한 곳이야. 러시아 군이 사실상 개입을 했던 곳이야. 그래서 러시아군 혹은 러시아의 영향 지원을 받은 어떤 군 병력이 보인다고 해서 그게 침공이라고 볼 수는 없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거기에 그 거의 현장에 막 기자들이 엄청 많이 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맞아요. 근데 정확한- BBC가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이틀 동행 취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행 금지국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밀착 취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전선 지역에 가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뭐 달리는 차 뒤에 막 폭격이 있다든지 다 패하고 막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 화면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뭐 되게 힘이 세고 탱크도 많고 군인도 많고 핵도 있고 이러면 이런 꼴 안 당하지 않았겠냐 이런. 안 당했죠. 안 당했죠. 안 당했죠. 지금 우크라이나 아까 어떤 분이 우크라이나만 유유하셨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덕후 댓글에 우크라이나 군사력도 없고 도와줄 지원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떡하냐. 또 다른 분은 유엔이 이번에도 뭉개면 유엔의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다. 하는 일이 뭐냐. 제가 어제 야근을 할 때 유엔에서 그거 성명을 냈어요. 규탄한다. 규탄은 맨날 하지. 규탄. 네. 심각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2번이나 했습니다. 대변인이 한 번 내고 총장이 한 번 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규탄 말고는 지금까지 또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 지금 근데 뭐 유엔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안보리 소집도 회의하고 안보리 회의도 소집하고 그랬다는데. 안보리를 소집을 했는데 그걸 언제 하겠어요? 소집을 했는데 소집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규탄이죠. 규탄. 강한 어조로 규탄. 근데 유엔은 계속 비판을 받아왔어요. 뭐 위그르도 그렇고 이제 국제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마다 유엔이 제때 개입을 안 해서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유엔 안보리 회원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들어가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상임이사국 두 군데가 당사자인데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그래서 안보리 회의가 소집은 됐으나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고 미국이 엄청 강하게 러시아를 규탄했고 평화유지군은 거짓말이다. 누구도 그 군대 투입이 평화를 위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지 않냐라고 성토했지만 거기서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들은 척도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사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계속해서 강한 어조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이번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했다. 국경선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말은 힘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서방이 도와줄 것이냐. 근데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금 서방에도 섭섭해요. 도와준다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재를 준비했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본격적인 침공이 있기 전까지는 부과되지 않는 제재예요. 그래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독일 뮌헨에서 이제 뮌헨 안보 회의가 열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서 성토를 또 한 거예요. 자, 뭐 하시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뭐 규제를 하는 거, 제재를 하는 거, 뭐 군 투입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소용없다. 그치. 그러나 지금 서방은
러시아 달래기만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서방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 뭐 미국 국무장관도 갔고 했지만 그냥 또 와. 제가 볼 때는 모이는 게 중요하긴 하고 거기서 대화의 어떤 장이 열리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뭐 당장 눈에 띄게 진전된 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드릴 수밖에 평화 없겠다. 유지군은 진주를 하고 거기로. 근데 아직 그 평화 유지군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이 시점까지는 몰라요. 한다고 말만 했을 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 펜코 댓글 우리 정윤 기자님 보세요. FM 코리아에 러시아는 독립 승인에 아예 목까지 박는데 서방 측은 도대체 뭐하냐 그저 규탄 비난 경제 제재밖에 이런 얘기 못하냐. 나올 수 있죠. 네. 아주 미군님이 미국이 어느 선에서 제재를 발동할지가 문제인데 우크라 반군 세력에서 짱 박히면 아가리 제재, 우크라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진격 시작하면 강한 제재 및 군사 행동. 맞아요. 네. 이 정도로. 근데 자꾸 왜 바이든 대통령은 왜 자꾸 날짜를 박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말한 대로 16일이었다가 안 되니까 그 뒤에 또 20일이라고 그랬죠. 했다가 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이제 러시아가 장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서방이 이 정도로 강경 대응을 하는 게 오바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계속 주고 싶은 것 같고 러시아에도 야 너네 움직이는 거 우리 다 보고 있다. 그 지금 요새 막 위성사진 이런 거 너무 발달해가지고 다 군 보인다. 병력 이동은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시 능력, 우리의 정보 능력은 러시아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 어필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댓글에 나온 거는 이제 말로만 제재하냐, 말로만 떠드냐 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재를 예고는 했어요. 일단 1차로 발표된 제재가 있는데 그거는 뭐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 뭐 그 미국인들이 이 돈바스 새로 이제 독립을 선언한 요 지역에서 투자나 뭐 경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은 건데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로 진주를 하면 우크라이나 이제 수도 쪽으로 진주를 하면 이제 막 전례 없는 가혹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푸틴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수준의 뭐 북한이나 이런 아주 초강경한 제재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제재가 뭐가 될지는 이제 우리 녹화한 다음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로밖에 할 수 없지. 말로 여기서 할수 어떻게 없죠. 막 물리적인 충돌을 하겠어요. 지금 긴장이 이렇게 고조됐는데 잘못 이렇게 터트리면 아무도 감당 못하는 게 오는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은 전쟁이 그렇게 참혹하게 길게 이어질 거라고 초반에 사령관들이 거의 예측을 못한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번 양쪽이 그러니까 포성을 주고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양측 다 알고 있는 주저하는 거죠.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0일에도 이제 미국인들 얼른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라고 우리가 당신들을 빼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러시아와 미국이 교전을 시작하면 그거는 또 다른 세계대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없어야겠죠.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렇게 일방적으로 독립국 승인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고 이제 어떤 물리적인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보여도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나라가 뭔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진짜 몰라요. 네, 진짜 푸틴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제 밤에 현지 시각으로 어제 밤에 이 독립 승인을 할 거라고는 다들 예측을 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뭐랄까 강대국 옆에 사는 그런 너무 진짜 소국의 서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강대국인데 너무 또 깡패 같은 강대국이잖아 또. 그렇지. 또 예측이 안 되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관련 뭐 CIS 지역 전문가들은 논리적으로만 보면 전면전에 일어나지 않는 게 맞다. 그런데 푸틴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고 푸틴이 이제 대선을 또 앞두고 있다네요. 맞아요. 5선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뭐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아서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데 푸틴이 과거에 이런 대외적인 군사 행동을 통해서 지지율 확보를 굉장히 많이 했던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인들도 자기네 어떤 패권 확보에 심리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주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외교적으로 전쟁 안 날 것 같은 게 다들 원하지 않아. 사실은 러시아도 원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뭐 혹자는 뭐 러시아는 사실 그 동쪽 지역만 먹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요?라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막 관련 교수님들하고도 통화해보고 뭐 연구소랑도 얘기를 해보면 푸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연설에 나온 대로 그냥 우크라이나 자체를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 놔주려는.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선을 긋고 서방으로 가는 순간 러시아의 고대사가 그냥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키예프 루스라는 벨라루스 러시아 그렇지.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한 나라였던 고대 시대 그 역사를 우크라이나가 정통성을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놓칠 수 없는 거지. 여러모로 그 국가 내부적인 정치적 목적도 있고 역사적인 인식도 있고 여러모로 안보 상황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그냥 서방으로부터 그냥 버림받는 그런 결과로 끝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버림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그럼 나토에 껴주던지 그러니까. 군사 지원을 더 강하게 해주던지 해야 되는데 해준다고요. 그 뭐 어떤 것도 사실은 실현되기가 좀 어렵다. 맞습니다. 네. 이러다 갑자기 내일 또 갑자기 바이든이 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럴 수도 3월 1일에 3월 1일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또 앞으로 또 기사를 보실 때 돈바스의 평화 유지군이 간다면 좋은 거 아닌가? 뭐 독립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방송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24일에 미국하고 러시아 외교장관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외교장관 회담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얘기들을 다 하는데 그럼 푸틴이 왜 이 시점에 독립 승인을 해줬냐라고 했을 때는 그 24일 회담 직전에 최대한의 압박을 서방한테 해서 뭐라도 얻어내려고 한다. 뭐 나토의 우크라이나 가입 방지를 법적으로 보장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요 독립 승인을 지렛대로 삼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나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지 않는 협상이 타결되면 요 공화국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속이 되냐? 그건 또 아닐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 나라들은 또 그 나라들 거기에 지배 계층이 있을 거고. 네.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 내부의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도 러시아 연방의 영토로 병합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좀 놀랍지만 되돌이킬 수 없는 또 국경선이 막 일이 막 하나 바뀌는. 좀 일어났다. 국경선이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아마도 유엔 승인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에서는 그쵸. 달라지는 바가 없겠죠. 그치. 근데 예전에 작년인가요? 그때도 우크라이나 축구팀이 뭐 유럽 대회 나가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우리 국기를 붙이잖아요. 근데 거기 지도도 같이 붙이는데 우리도 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그죠, 그리는 그죠. 만해로 IOC랑 엄청 분쟁이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그려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러시아랑 난리가 났었어요. 다투자. 진짜 어디 붙어보자 이랬는데 이제는 그럼 여기 두 개를 넣냐 빼냐를 가지고도 야 그치. 니네 땅 이제 아닌데 왜 그려? 야 우리 땅이야 이렇게 될 수 맞거든? 있는 거지. 유엔한테 물어봐. 우짜스카잉.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분쟁이 우크라이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러시아 접경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몰도바, 조지아 등등. 일본이랑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다에서 일어난 일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 이웃 국가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 러시아는 팽창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게 사실 저희는 역사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감성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전에 그 제국의 역사를 누려봤던 제국주의적 팽창을 했던 국가들은 좀 이런 야욕이 진짜 DNA에 새겨져 있나 봐요. 정통성이나 역사 문제도 우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패권을 되찾고 싶고 이제 우리가 경쟁하는 또 다른 패권 국가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 우리가 미국에 밀리고 질 수 없다. 미국이 우리를 악마화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국제 정치상의 움직임이 오늘날 이 갈등을 불러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관 회의에서 뭔 얘기를 할지 모른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 잘했으면 좋겠다. 네. 인간하면 좀. 근데 잘 되더라도 오늘의 이 독립 승인이 번복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다투지 말고 하면은 뭐 우리야 뭐 좋지만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갑자기 두 지역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두 지역은 실제로 그 푸틴 대통령 회견할 때 폭죽 쏘고 난리 났었어요. 온라인에 영상 올라와 있어요. 축제예요, 축제. 좋아하는구나. 또 거긴 또 거기 나름이 또
이유가 있겠죠. 거기 러시아계 주민이나 친러시아 주민들은 이제 원하지 않는 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치를 하게 됐다. 러시아가 그걸 가능케 해줬다.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한 거랑. 모두가 좋아하는 결과를 만드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좀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다음 아이템으로